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김원마입니다. 자산관리 행성 첫 번째 영상 가계부 기초 틀 짜기 편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가계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가계부를 왜 써야 되는지 이유부터 명확히 알고 시작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계부를 쓰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저는 그 블로그에도 썼다시피 가계부를 수기로 10년째 작성을 하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이제 11년째로 접어드는데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20대 때는 조금 더 쓰려고 나는 남는 돈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이것저것 내고 나는 얼마나 더 쓸 수 있나, 그래서 가계부를 썼어요. 조금 더 쓰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써오고는 있는데 이제는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계부를 쓰게 됐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쓰면 내 머릿속에 자산 지도가 확실히 그려져요. 내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리고 한 달에 수입은 얼마가 되고 지출은 대략 얼마가 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자산 지도가 훤히 그려져 있어요. 누군가 질문을 탁 던졌을 때 너 한 달에 얼마 정도 써?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대략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을 하는지, 그래서 난 대략 얼마를 모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갈지 지도가 훤히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는 안 되고 몇 달 반복하면 지도가 그려지실 거예요. 두 번째, 미래 자산 계획을 선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그래서 이번 달 얼마를 저축을 하는지 이런 걸 훤히 알고 있으면 1년치 목표치가 나오죠. 그러면 10년치가 나오고, 그리고 20년치가 나오고, 대략 한 달을 명확하게 짜야 1년, 5년, 10년 계획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나는 한 달 이만큼을 벌어서 대략 어떻게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쓰고, 네 번째,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씁니다. 지출을 통제한다는 말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쓴 건 아닌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 돈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경제 공부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 돈이 허투루 다른 곳에 빠져나가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레 부자 마인드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쓰시면 가계부를 쓰는 행위가 이게 노동이 아니구나, 정말 생산적인 행위구나, 이런 가치를 갖게 돼요. 가계부를 쓰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부를 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어느 경제 관련 책에 다 나오죠. 첫 번째, 통장부터 쪼개라. 이 말은 정말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부터 쪼개기. 근데 지겹게 들은 만큼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번으로 통장부터 쪼개야 됩니다. 그럼 통장을 도대체 어떻게 쪼개야 되나요? 이게 관건인데요. 저는 크게 3개로만 쪼갰습니다. 1번, 월급 통장이 있죠. 저는 신랑 월급 통장이 주 생활비 통장입니다. 신랑 월급이 들어오면 그 통장 하나가 주 생활비 통장으로 쓰고요. 이 월급 통장 하나에서 모든 게 빠져나가요. 공과금, 그리고 어린이집 특활비, 그리고 렌탈비, 그리고 개비, 그리고 기타 월 꾸준히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잘 관리해도
자산이 관리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꼭 그 다음 필요한 게 꼭 만드셔야 되는 게 예비비 통장입니다. 예비비는 내가 한 달에 지출하는 것 말고 갑작스레 들어가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 설이다. 그럼 양가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월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돈들은 예비비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차 세금, 1월에 전 자동차 세금을 연납으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은 예비비에서 뺏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예비비만 고스란히 모아두는 통장 하나. 그거는 일반 통장으로 했어요. 농협 일반 통장. 그리고 주 생활비 통장은 신랑의 우리은행 통장.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신랑의 월급 통장이 뭔지도 공개를 할게요.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통장을 쓰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쓰면 페이백을 해줘요. 제가 예를 들어 2만 몇천 원을 결제하면 몇천 원이 페이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걸 쓰고 있거든요. 좋아서 그 통장이 뭔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통장은 굳이 뭐 이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통장이든 상관없고 3번 푼돈 모아 목돈 통장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SC제일은행 CMA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CMA 통장의 특성상 뭐 매일매일 돈을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리고 한 달마다 이자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푼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 통장에다가 넣는데요. 자유적립식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뭐 자유적립 CMA가 뭐 자유적립식 통장이니까 CMA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은행에서 자유적립식 통장을 하나 만드셔도 되고 기존에 있으시면 그 통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목돈이 모여있는 통장이니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선택을 하고요. 저는 여기다가 작년에 제가 저축을 했던 적금 있죠. 적금의 만기가 됐잖아요. 그럼 만기가 된 돈을 빼서 이 통장에 넣어둬요. 그럼 이 통장은 점점 이제 자금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이제 뭐가 되냐면 종잣돈이 됩니다. 이 통장이 바로 나중에 제가 뭐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제 총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꼭 마련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적금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통장은 그럼 뭔가요? 그 적금 통장은 이 가계부와 관련된 통장의 번외입니다. 적금 통장은 빼고 이 세 가지 통장을 시스템화해 주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미션에도 나갈 거지만 이 통장 겉면을 찍어서 아니면 계좌번호를 이렇게 가리시고 인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장 쪼개기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가계부 기초틀 짜기. 가계부 기초틀 짜기도 저기 약간 처음에 말했던 통장 쪼개기와 똑같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 블로그 가계부 결산할 때도 꼭 이걸 제가 링크를 해놓죠. 가계부 기초 틀을 짜는 알짜 팁은 현재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간, 연간 수익과 저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와 월간, 연간 저축액을 파악하기. 세 번째, 내가 부채가 있다면 부채는 매달 얼마를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우기. 매달 갚아나가는 부채는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나가고 계신다면 그거는 고정지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 2년 전에 월간 수입, 지출, 저축 계획표를 아주 꼼꼼히 다시 세웠어요. 이거는 매년 다시 세우기는 한데 이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크게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10년 전에 이렇게 했지만 매년 수입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월간
예상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랑의 월급에 그리고 저희 집 월세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 월세에 그리고 아동수당 30만 원 받는 것에 이런저런 걸 포함해 가지고 475만 원의 매달 고정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475만 원의 고정 수익에 월간 예상 지출이 있을 겁니다. 월간 예상 지출은 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할 거지만 다 계산해 보면 239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저축이죠. 그래서 월간 예상 저축액은 236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월간 지출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막막하죠. 처음에 할 때 정말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이 통장, 저 통장에서 지출하는 게 분산이 돼 있다면 이 통장, 저 통장의 한 달치 지출 내역을 전부 다 기록을 하세요. 노트에. 그런 다음에 전부 기록을 하고 항목과 금액을 자세히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항목별로 월 꾸준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합산을 하세요. 그럼 추려질 거예요. 저는 쭉 내역을 뽑아내고 금액도 쭉 합산을 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그러죠. 아, 숨만 쉬고 사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숨만 쉬고 사는데 이 정도가 나가요. 5 식구가. 그래서 이게 줄이려고 했을 때 전부 최대로 줄인 금액이에요. 저는 그래서 줄이다가 보험비를 다 뺐습니다. 보험료를 다 뺀 이유가 신랑 직장에서 저희 5가족 앞으로 나오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만으로도 실비 보험으로도 충분해서 사적으로 들고 있던 보험을 모두 해지를 했어요. 그런 거를 진행을 했었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 걸 최대한 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에요. 이런 걸 뽑아보면 아, 나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구나. 여기서 더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산을 했을 때 239만 원이라는 지출 통계가 나옵니다. 지출, 월간 지출액 239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하는 70만 원으로 한 달 살기라는 건 이 변동 지출액을 말합니다. 이 변동 지출 안에는 아가들 미용실 가는 비용, 그리고 뭐 잡비, 생활 잡비, 예를 들면 제가 삼수기 같은 걸 샀다. 그럼 삼수기, 후라이팬을 하나 샀다. 그런 것들, 마트에서 쓰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비, 외식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239만 원으로 한 달 최소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연간 수입 지출 저축 계획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의 연간 예상 수입이 5,7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5,7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월간 수입 곱하기 12에다가 저희 신랑이 받는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 보너스를 다 합친 금액이에요. 그 보너스를 다 합치니 1년에 5,7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튼 5,700만 원에 연간 예상 지출을 하면 어떻게 뽑아내냐면 아까 월 239만 원이 나간다고 했었죠. 거기다가 12달을 곱하고 그리고 832라는 걸 더해서 3,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83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이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게요. 그래서 연간 예상 저축액 5,700에서 3,700을 빼면 2천만 원이 나오죠. 저는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해야만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금액. 앞에서
더한 832만 원의 정체가 이겁니다. 연간 예비비 자세히 파악하기예요. 연간 나는 꾸준히 월 지출되는 거 말고 가끔씩 쓰이는 거 있죠. 아주 가끔씩 월마다 들어오는 거, 차량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축의금, 부의금, 그리고 명절 용돈, 그리고 가끔씩 하는 헤어비, 미용실 가는 비용, 그리고 가끔씩 사는 신발, 이것도 10만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아가들 옷, 물려받는 거 외에 가끔씩 사도 비용이 꽤 크니까 이런 것도 잡아놓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기타의 442만 원이라는 여유돈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832만 원이라는 연간 예비비를 1월 1일에 이 예비비 통장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연간 예비비는 제가 1년간 모았던 돈 중에서 832만 원을 빼서 연간 예비비 통장으로 옮겨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행성 1주차 미션이 나갑니다. 이게 가계부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 작업을 탄탄히 해놔야 가계부가 술술 잘 흘러가게 돼요. 이 1주차에는 비록 명절이 끼어 있긴 하지만 명절이 끼어 있어도 일주라는 생각보다 긴 기간을 들인 게 중요해서 일주라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게다가 명절이 끼어 있기도 하고요. 자산관리 행성 1주차 미션입니다. 통장을 3개로 정리한 후에 인증을 해주세요. 통장 사진도 통장 사진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 통장, 예비비 통장, 푼돈모아 목돈 통장 이렇게 3개를 인증해 주세요. 저도 인증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가계부에 월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자세하게 짜주세요.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이건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주차 미션이 딱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좀 가계부가 사실은 이 작업을 잘 해놔야 그 다음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산관리 행성 첫 번째 영상 가계부 기초 틀 짜기였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가계부 기초 틀이라는 자기의 그 확고한 틀을 완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성장하는 김엄마였습니다. 앞에서 더한 832만 원의 정체가 이겁니다. 연간 예비비 자세히 파악하기예요. 연간 나는 꾸준히 월 지출되는 거 말고 가끔씩 쓰이는 거 있죠. 아주 가끔씩 월마다 들어오는 거, 차량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축의금, 부의금, 그리고 명절 용돈, 그리고 가끔씩 하는 헤어비, 미용실 가는 비용, 그리고 가끔씩 사는 신발, 이것도 10만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아가들 옷, 물려받는 거 외에 가끔씩 사도 비용이 꽤 크니까 이런 것도 잡아놓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기타의 442만 원이라는 여유돈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832만 원이라는 연간 예비비를 1월 1일에 이 예비비 통장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연간 예비비는 제가 1년간 모았던 돈 중에서 832만 원을 빼서 연간 예비비 통장으로 옮겨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행성 1주차 미션이 나갑니다. 이게 가계부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 작업을 탄탄히 해놔야 가계부가 술술 잘 흘러가게 돼요. 이 1주차에는 비록
명절이 끼어 있긴 하지만 명절이 끼어 있어도 일주라는 생각보다 긴 기간을 드린 게 중요해서 일주라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게다가 명절이 끼어 있기도 하고요. 자산관리 행성 1주차 미션입니다. 통장을 3개로 정리한 후에 인증을 해주세요. 통장 사진도 인증으로 통장 사진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 통장, 예비비 통장, 푼돈모아 목돈 통장 이렇게 3개를 인증해 주세요. 저도 인증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가계부에 월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자세하게 짜주세요.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이건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주차 미션이 딱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좀 가계부가 사실은 이 작업을 잘 해놔야 그 다음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산관리 행성 첫 번째 영상 가계부 기초 틀 짜기였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가계부 기초 틀이라는 자기의 그 확고한 틀을 완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성장하는 김엄마였습니다.